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수 씨, 올해 70세시죠? 처음 오셨을 때는 혈당이 180mg/dl이 넘고 식후 혈당은 250까지 치솟았죠. 그땐 매일 약을 드셔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매우 성실한 분이었어요.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식단도 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신장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미세혈관이 손상되죠. 그 중에서도 신장은 특히 민감합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면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때 김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는데 왜 신장이 더 나빠지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약이 문제라기보다 혈당과 혈압이 오르내리는 몸의 리듬 자체가 깨진 겁니다. 약은 숫자를 맞춰줄 뿐 몸의 균형을 회복시키진 못하죠. 그 말을 들은 김 선생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 다시 찾아오셨죠. 선생님, 요즘은 약 대신 하루 한 컵을 마십니다. 처음엔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여쭙죠.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리, 여주, 누에콩을 넣고 차처럼 끓여요. 하루 한 컵만 마시고 밥은 현미로 바꿨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공복 혈당이 108까지 떨어졌고 신장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한 컵이라는 건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자기 몸을 돌보겠다는 의지의 상징이었죠. 당뇨병 치료의 본질은 자기 관리의 지속성이에요. 하루에 딱 한 컵이라도 꾸준히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몸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가장 큰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몸의 리듬을 되찾는 습관은 더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의 하루 한 컵이 그걸 증명했죠. 김영수 씨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당뇨병이 오래되면 가장 먼저 손상되는 기관 중 하나가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장기죠. 그런데 혈당이 높으면 혈관 안쪽 벽이 손상되고 미세한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약해집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성 신증의 시작이에요. 김 선생님의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미세단백뇨였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조금씩 검출됐어요. 이건 신장의 여과 기능이 손상됐다는 뜻입니다. 그때만 해도 약을 조절하면 좋아질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피로감이었어요. 선생님,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다리가 자주 붓습니다. 이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체내 노폐물이 쌓일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저는 약의 용량을 줄이고 식단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염분을 하루 5지 이하로 제한하고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g만 섭취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약으로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여전히 먹으면 혈당이 내려가지만 몸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끼셨죠? 그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 조언을 드렸어요. 신장 수치가 떨어지는 건 약 때문이 아니라 신체의 회복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몸이 스스로 회복할 여지를 주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잠깐의 휴식,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혈당이 급등하지 않는 식사 리듬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드린 뒤로 김 선생님은 식단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식사 후 혈당 그래프를 직접 손으로 그리셨죠. 아침은 현미죽, 점심은 보리밥, 저녁은 채소 위주로. 단 건 끊었어요. 그렇게 스스로 관리하기 시작하자 약보다 더 중요한 패턴이 생겼습니다. 신장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루 한 컵이라는 일정한 습관이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되찾는 자극이었죠. 김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제 제 몸이 조금씩 숨을 쉬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김영수 씨가 마신 하루 한 컵, 단순히 민간요법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속에는 의학적으로도 꽤 의미 있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여주입니다. 여주는 식물성 인슐린이라 불리는 폴리펩타이드 -P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물질은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여주 추출물이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HbA1c를 개선하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다음은 보리예요. 보리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글루칸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당의 흡수를 늦춰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유지시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신장의 부담도 줄어들죠. 마지막으로 누에콩 누에본데기콩은 최근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간과 신장의 지방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려낸 차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음료가 아니라 혈당의 급등을 막고 신장에 가는 부담을 덜어주는 대사 안정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약을 대체하는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비슷한 온도로 마신다는 습관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 유지거든요. 김 선생님은 그걸 정확히 지켰어요. 하루 한 컵, 아침 7시. 그 한 컵을 기준으로 식사, 산책, 수면이 일정해졌습니다. 그 결과 혈당의 변동폭이 줄고 신장 기능도 안정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차의 효과가 아니라 몸이 자기 조절 능력 호미오스테이서스를 되찾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엇을 마시느냐보다 어떻게 지속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의 하루 한 컵이 바로 그 원리를 증명했죠.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약을 끊는 건 끝이 아니라 과정의 결과입니다. 김영수 씨의 경우도 그랬어요. 하루 한 컵으로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저희는 바로 약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감량 단계였어요.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식전 식후 혈당을 매일 기록했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60mgdl 이하로 안정되고 공복 혈당이 110 근처로 유지되는 걸 3번 이상 확인해야만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과정을 꼼꼼히 지키셨어요. 그 다음 6개월은 약 중단 후 관찰 단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당화 혈색소 HbA1c 수치예요. 이 수치는 지난 2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엔 7.8%였는데 점점 6.1%, 5.9%까지 떨어졌어요. 약 없이 유지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괜찮아졌으니 마음 놓고 먹어도 되겠지 하면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혈당은 금세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께 이렇게 당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약 대신 습관이 약입니다. 식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탄수화물은 전체 섭취량의 절반 이하로 유지하고 잠은 하루 7시간 이상, 스트레스는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메모지에 적으셨죠. 식사보다 리듬이 먼저. 그 문장을 매일 냉장고 문에 붙여두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1년이 지나도 혈당은 안정적이었고 신장 수치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약을 끊는 건 단순히 복용을 멈추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신의 몸이 약 없이도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김영수 씨의 사례는 그 과정을 정확히 밟은 모범적인 예였죠. 김영수 씨가 약을 줄이기 시작했을 무렵 저는 그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혈당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기록해 보세요. 혈당 수치는 숫자지만 몸의 상태는 감각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식후 졸음, 손끝, 저림, 이유 없는 피로, 야간 갈증 같은 증상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암시하죠. 김 선생님은 작은 수첩 하나를 들고 다니며 그걸 메모했습니다. 아침에 한 컵 마신 날은 손저림이 줄었어요. 저녁 늦게 간식 먹으면 다음날 피곤함이 남아요.
이런 기록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몸이 안정될수록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되고 혈당의 일중 변동폭이 줄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뇨 조절이 잘 된다는 건 숫자가 아니라 리듬이 일정해졌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김 선생님은 처음엔 밤마다 자주 깼습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야간 혈당이 떨어져서 잠이 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식사 리듬이 안정되고 하루 한 컵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밤잠이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새벽에 한 번도 안 깨요. 눈을 뜨면 머리가 맑습니다. 그건 신장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신장은 24시간 내내 일하지만 우리가 푹 잘 자야 그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 관리의 절반은 수면입니다. 몸이 조용할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김 선생님은 몸의 작은 신호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통해 자기 몸을 다시 믿게 됐습니다. 그건 어떤 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변화였죠. 김영수 씨의 변화는 음료 한 잔에서 시작됐지만 진짜 전환점은 식단이었어요. 그분은 약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먹는 게 약이자 독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하셨죠. 먼저 탄수화물의 질부터 바꿨습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와 보리를 섞고 반찬에 들어가는 설탕과 간장은 최대한 줄였어요.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먼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게 했죠. 이건 실제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삶은 검은 콩, 호두, 아몬드, 들기름을 넣은 채소 무침 같은 것들이죠. 당분이 많은 과일은 소량만, 식후보다는 식사 중간이나 간식으로 조금씩 드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까지 바꾸면 삶의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말씀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입맛이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단 게 그렇게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혈당이 안정되면 미각이 다시 예민해지고 인공적인 단맛에 대한 의존이 줄어듭니다. 신장이 안정되면 부종이 빠지고 몸이 가벼워지죠. 실제로 김 선생님은 체중이 4kg 줄었고 복부둘레가 6cm 감소했습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갔어요. 이건 단순한 체중 감량이 아니라 대사 균형의 회복입니다. 혈당, 혈압, 체중, 수면 이 네 가지 리듬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신장이 보호되고 당뇨가 안정됩니다. 그분이 마지막 진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전엔 밥 먹고 약 먹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젠 밥을 고르고 천천히 씹는 게 제 치료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당뇨 치료의 본질은 결국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달으신 거죠.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낮게 나오면 다 괜찮은 줄 아는 거죠. 하지만 혈당이 하루 동안 얼마나 요동치는가, 그 폭이 훨씬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는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한 컵의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혈당계를 이용해 하루 5회 혈당 변화를 기록했죠. 아침 공복, 식후 2시간, 점심 전후, 그리고 잠자기 전. 그래프를 그려보면 혈당이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엔 식후 혈당이 180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개월 뒤에는 14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약으로 만든 수치가 아니라 생활 리듬으로 만든 안정성이에요. 신장은 이런 안정된 흐름을 가장 좋아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면 신장이 그때마다 과하게 여과작용을 해야 하거든요. 반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면 신장은 쉴 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김 선생님은 스트레스 관리도 꾸준히 하셨어요. 매일 오전엔 20분 산책, 오후엔 가벼운 명상.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낮아지면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줄어듭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그분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젠 혈당이 아니라 제 하루의 리듬을 봅니다.
리듬이 흐트러지면 그날 몸이 먼저 알려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뇨 치료의 최종 목표는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몸의 패턴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일정한 수면, 꾸준한 활동, 그리고 마음의 안정. 이 네 가지가 맞물릴 때 비로소 약을 줄이고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환자분들께도 늘 말씀드립니다. 수치는 참고용일 뿐이에요. 진짜 치료는 패턴의 회복입니다. 지금 김영수 씨는 매주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도 더 이상 약을 복용하지 않습니다. 혈당은 공복 시 105, 식후 2시간 138로 안정돼 있고 당화 혈색소도 5.8%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 역시 정상 범위 안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회복된 증거예요. 어느 날 진료가 끝나고 김 선생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엔 약을 안 먹으면 불안했는데 이제는 약 없이도 편안합니다. 몸이 알아서 조절해준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제 약보다 강한 건 선생님의 습관입니다. 김 선생님은 여전히 매일 아침 7시 그 하루 한 컵을 마십니다. 그 한 컵은 여주, 보리, 누에콩으로 만든 따뜻한 차죠.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건 단순한 성분이 아니라 자기 몸을 존중하고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마음의 약속입니다. 그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잘 지켜보자, 내 몸의 리듬을. 그의 표정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죠. 저는 의사로서 이 이야기를 환자분들께 자주 들려드립니다. 당뇨는 완치의 병이 아니라 조절의 병이에요. 하지만 조절이란 곧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과정입니다. 김영수 씨의 하루 한 컵은 그 대화의 시작이었죠. 이제 그는 약 대신 리듬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속도로 걷고 일정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죠. 그 리듬이 바로 건강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중요한 건 하루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 하나. 그게 바로 당신의 하루 한 컵이 될 수 있습니다.